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2025년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브랜드별 조깅화 원탑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 런업TV에서 모델 하나하나별로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제품의 스펙,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그 제품의 착화감이나 이제 주행 질감까지 한 제품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 런업TV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하는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제품들을 다시 믹스앤 매치를 해서 제가 그 제품들 간의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조깅화고요. 여러분께서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조깅화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송PD가 가져온 조깅화 6가지 모델을 하나하나 모델명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의 순서는 가벼운 순이에요, 여러분. 경량화. 네, 제가 좋아하는 중량이 가장 적게 나가는 모델부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입니다.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두 번째 가벼운 러닝화, 바로 호카의 클리프톤 9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벼운 러닝화,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입니다. 바로 뒤를 잇는 러닝화는 바로 나이키의 인빈서블 3입니다. 그리고 뒤를 잇는 다섯 번째 러닝화는 바로 뉴발란스의 플래시폼 X 1080 버전 1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모델은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가지의 모델을 뽑은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 조깅에 있다. 그래서 주요 사용 목적이 조깅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리뷰를 보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 제가 하듯이 리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모델이 6개나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필요한 상대적인 비교 컨텐츠를 핵심으로 할게요. 이 6개 모델 중에 이제 가장 가벼운 러닝화인데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입니다. 이 제품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8g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미드솔의 소재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첫 번째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2.0, 그리고 아디다스가 자랑하는 최상위급 러닝화에 사용되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소재가 사용되어져 있다가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런데 전장이 다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로 사용된 게 아니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를 위와 아래에서 일종의 프레임의 형태로 위와 아래에서 잡고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2.0이라는 EVA 계열의 소재가 같이 사용되어져 있다. 그런데 SL1에 비해서 SL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거의 전장에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엄청 좋아졌다. 이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 번도 리뷰해드린 적은 없는데 호카의 클리프톤 9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클리프톤은 호카를 대표하는 조깅화예요. 입문용 러닝화이기도 하고 호카를 처음으로 경험할 때 수많은 러너들이 호카의 클리프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호카를 대표하는 조깅화 원탑으로 저는 클리프톤 9이라는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클리프톤 9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더 헤비해 보이죠. 그래서 둔탁해 보이는 특징이 있지만 얘의 중량이 가벼워요. 232g. 그리고 호카의 클리프톤 9의 이 미드솔 소재는 EVA 소재고요. 이 제품이 왜 유명하냐면 호카는 동일한 EVA 소재를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미드솔,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신어보면 가벼운 신발로 호카가 가장 초기에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렇게 가볍다고 느끼게 만든 핵심이 바로 이 미드솔에 있어요. EVA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공기의 양이 타 경쟁 브랜드 대비해서 공기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중량은 가볍다. 이게 이 호카 클리프톤 9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제품 바로 이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입니다. 제가 페가수스 40
제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 계시면 우측 상단 클릭하고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이 페가수스 41은 제가 아직 리뷰는 안 해드렸지만 그 페가수스 4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래서 딱 보시면 나이키를 대표하는, 그래서 뒤에 붙는 숫자 41이라는 건 업그레이드 숫자를 의미하는데 몇 번째 업그레이드 했다? 이 모델은 41번째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그러면 역산해 보면 1970년대 출시된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가격이 되게 착해요. 그 다음에 착화감도 나쁘지 않아요. 자세한 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바로 나이키의 인빈서블 3입니다. 왜 오늘 제가 나이키만 모델을 두 개를 가져왔냐, 기준이 기획자인 송 PD 관점이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러너비 관점에서 한번 제품을 셀렉해보자, 이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키에 갔을 때 이 조깅화로 페가수스도 괜찮아 보이고 인빈서블이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둘이 경쟁 모델이 아닌데 속성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왔는데 이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는 인빈서블 3와 페가수스 41을 마치 경쟁 모델인 것처럼 매장에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빈서블 3는 여러분 가격이 이 중에 제일 비싸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모델이긴 하지만 일단 디자인이 이쁘고요.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가 딱 봐도 40mm에 가깝게 높죠. 그리고 이 사용되어져 있는 미드솔 소재가 주맥스 미드솔 소재예요. 그래서 이따가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모델은 바로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X 1080 버전 14입니다. 제가 버전 13까지는 리뷰를 해드렸는데 버전 14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아직 리뷰를 안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깅화 원탑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딱 보시면 1080 버전 14에 사용되어져 있는 미드솔 소재 바로 프레시폼 X, 굉장히 유명한 퓨어 EVA 소재로 유명하죠. 그래서 뉴발란스의 러닝화를 대표하는 소재 하면 이 프레시폼 X와 그 다음에 퓨어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프레시폼 X를 사용한 모델 중에 1080 버전 14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시고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육안으로 봤을 때의 이 디자인과 실제 착용했을 때의 착화감, 그리고 주행 질감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될 마지막 모델은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입니다. 고스트맥스 2는 제가 이미 리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러너비 분들 계시면 우측 상단 저희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클릭하고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스트맥스 2도 이 나머지 모델들과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모델 대비해서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고스트맥스 2는요 여러분, 조깅화를 사러 브룩스 전체 라인업을 봤을 때 가격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신었을 때 착화감도 좋으면서 너무 미드솔이 헤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퍼의 착화감은 굉장히 편안하고 푹신한 일상생활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러닝화를 찾으신다면 가장 먼저 권해드릴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고스트맥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스트맥스 2까지 총 6개의 모델을 오늘 제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조깅화를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6가지 모델 지금부터 상대적인 비교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제품들의 특징만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각각의 제품의 자세한 스펙은 제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계시면 지금 이 화면을 캡처 하셔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매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송 PD가 러닝화를 구매할 때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은 바로 거슬림의 유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었을 때 불편한 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다 신고 뛰어봤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뛰었어요. 여의도 공원을 제가 이 신발들을 순차적으로 갈아 신어가면서 6개를 다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솔의 느낌과 어퍼의 느낌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제가 포인트만 찍어보겠습니다. 이 6개의 모델 중에 여러분 거슬림이 있는 게 2모델이 있고 거슬림이 전혀 없는 모델이 4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호카의 클리프톤 9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호카 제품을 리뷰할 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호카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새는 미드솔의 높이가 높은 러닝화를 막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카는 처음에 브랜드를 론칭할 때부터 맥시멈 쿠션화의 개척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브랜드는 예전에 이렇게 미드솔 높이를 높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프톤은 어떻게 보면 원조 맥시멈 쿠션화죠. 그래서 특징이 약간 둔탁해 보이고 헤비해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 클리프톤 9은 미드솔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시할 때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호카는 이 베이스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리어프 쪽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포업 쪽도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의 면적, 지면과 닿는 베이스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신발로 호카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반전,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어퍼로 위로 올라올수록 이게 점점 공간이 좁아져요. 실질적으로 어퍼 안에 발을 넣었을 때는 사실 어퍼 안에 공간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카에서 가장 많이 파는 발볼이 2E 와이드 버전입니다. 심지어 어떤 모델은 이제 일반 발볼인 D보다 2E 버전을 메인으로 팔아요. 그 얘기는 일반 발볼 기준으로 봤을 땐 발볼이 좁다는 얘기죠. 제 발의 족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클리프톤 9도 딱 발이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딱 거슬림이 있냐면요, 이 아치 쪽하고 뒤꿈치 쪽 중간 쪽이 눌림이 있다. 그리고 달릴 때도 그 눌림의 압박이 지속된다. 그래서 달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슬림이 있는 모델은 바로 나이키의 인빈서블 3입니다. 어떤 거슬림이 있냐, 어퍼의 전체적인 공간감은 클리프톤 9과 다르게 괜찮아요. 어퍼는 좋습니다. 그래서 거슬림이 없어요. 어퍼의 발볼의 너비, 그리고 어퍼의 높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빈서블 3의 거슬림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건 바로 이 미드솔의 아치 쪽 아래에 있는 형상에서 옵니다. 마치 안정화가 아치를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게 하려고 만든 것처럼 이 미드솔의 형상이 약간 봉그 솟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이 발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아치 쪽 안쪽 있죠, 그 부분 미드솔이 눌려요. 아프다가 아니라 거슬린다. 달리고 나니까 그 부분이 마치 오랫동안 눌렸을 때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통증까지 느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슬림이 있다 없다 유무로 봤을 때 이 호카의 클리프톤 9 그리고 나이키의 인빈서블 3는 거슬림이 있다.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 발이 되게 편하게 굴러져요. 그러니까 롤링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거리가 늘어도 이 누적되는 피로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그게 뭘로 이어진다? 경쾌함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6개의 조깅화 중에 가장 경쾌한 느낌을 받은 신발 2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예요, 여러분. 중량이 228g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실제 신어보시면 중량보다 더 가볍게 느껴져요. 심리적인 요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달릴 때 굉장히 경쾌하게 달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량과 연결됐을 때의 관점, 그 다음에 이 어퍼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간결함,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달릴 때 굉장히 경쾌함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아디제로 SL2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조깅을 하면서 와, 이것도 괜찮은데? 왜 가볍게 느껴지지? 경쾌한 느낌이 왜 나지? 라고 생각했던 모델이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이라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 페가수스 41은 완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페가수스 41은 중량은 268g이거든요. 중량을 저는 알고 신고 뛰었기 때문에 268g은 좀 무겁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막상 신고 달려보니까 아디제로 SL2랑 견줘도 되겠는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페가수스 40 그 버전을 신었을 때는 사실 제가 그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 달리기 전이에요. 1km도 안 달렸는데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어퍼의 착화감이 거슬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슬림이 없다에 이 페가수스 41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어퍼가 적당합니다. 이 어퍼가 이 엔지니어드 메쉬로 만들어져 있는데 발볼의 너비든 발등의 높이든 사이즈의 길이감이든 그냥 제가 맨날 신는 260 사이즈의 길이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렸을 때 막 통기성도 좋은데
그런 거랑 결합돼가지고 중량감이 가볍게 느껴진다? 페가수스 41은 의외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조깅화 중에 아주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아디제로 SL2와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 PD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는 기준, 그건 바로 쿠션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도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사시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션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러닝화를 신는 각각의 개개의 러너들이 다 체중도 다르고 뭐 신장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족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절대적인 기능과 스펙의 우수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취향이, 나는 그냥 쿠션감이 좋은 게 좋아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쿠션감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신어보고 테스트한 걸 세 부류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쿠션감이 가장 소프트한 모델 3개, 그리고 적당한 모델 2개, 그리고 조금 더 단단했던 모델 1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쿠션감이 소프트하게 느껴졌던 거는 바로 나이키의 인빈서블 3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 전장이 주맥스 미드솔이고요. 그래서 주맥스 미드솔이 갖고 있는 그 쿠션감, 그런데 인빈서블 3는 6개를 제가 다 동시에 신어보고 나서 느낌은 너무 물렁하다. 그래서 이 인빈서블 3를 신었을 때는 달릴 때마다 이 턱턱하는 소리가 있는데, 주맥스 미드솔이 눌렸다가 이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할 때 나오는 소리거든요.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이 6개의 모델 중에는 가장 무른 쪽에 속하는 게 바로 이 나이키의 인빈서블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물론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미드솔이 소프트하면서 쫀득한 미드솔을 갖고 있는 러닝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입니다. 고스트맥스 2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 고스트맥스 2 제가 리뷰 영상 올려드리는 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스트맥스 2는요 미드솔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DNA 로프트 버전 3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질소가 주입이 됐죠. 그 질소가 주입되어 있는 미드솔에 아주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푸마의 나이트로 미드솔도 이런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한 느낌. 그 느낌이 고스트맥스 2에도 있다. 그래서 소프트한 쪽에 제가 이 고스트맥스 2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가장 소프트해 보이는 러닝화, 여러분 딱 보시기엔 뭐 같아요? 바로 뉴발란스의 프레시포맥스 1080 버전 14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딱 봤을 때 이 6개 모델 중에 저는 이 1080 버전 14가 가장 소프트하고 무른 미드솔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주맥스를 미드솔을 갖고 있는 인빈서블 3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오히려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이번에 버전 14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단단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쑥 들어갔다 쑥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얘는 소프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빈서블 3 그리고 고스트맥스 2와 비교 시에는 오히려 걔보다는 약간 단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미드솔의 쿠션감이 적당하다. 조깅할 때는 적당한 게 좋아요. 가볍고 적당히 쿠션감도 있고 반발력도 적당히 있고 불편하지 않고 뛰고 났을 때 발바닥이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되지. 막 너무 쿠션감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단단하거나 딱딱하거나 이러면은 발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미드솔의 이 쿠션감이 적당하냐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 2개가 있어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은 사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조깅화를 대표하는 모델이에요. 매장에 가면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조깅화를 한번 가서 한번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 쿠션감의 느낌에 있어서 적당한 러닝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와 이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의 미드솔의 느낌, 이걸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쿠션감이 단단하다고 느껴진 게 있어요. 바로
이 호카의 클리프톤 9입니다. 클리프톤 9도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은 딱 육안으로 봤을 때 비주얼적으로는 엄청 푹신푹신해 보이거든요. 나는 클리프톤 9 엄청 소프트하고 푹신하고 좋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얘네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코스를 뛰면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호카의 클리프톤 9에 사용된 이 EVA 미드솔 소재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전통적인 EVA 소재에 공기의 주입량을 늘렸을 뿐. 그게 호카의 미드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벌키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미드솔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 EVA가 그렇게 쿠션감이 좋고 반발력이 훌륭한 소재는 아니다. 그리고 그게 주행했을 때 질감으로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6개의 모델 중에 이 클리프톤 9의 쿠션감이 가장 단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모델 3개와 이건 좀 선을 넘었지, 이건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델 3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 6개의 모델 중에 가격이 가장 착한 모델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149,000원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바로 뒤를 이어서 얘보다 만원 비싼 바로 나이키의 페가수스 41 159,000원.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두 모델과는 약간 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브룩스의 고스트맥스 2도 179,000원이에요.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라고 보기에 약간 애매한 선에 걸쳐 있어요. 근데 요새 러닝화들이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스트맥스 2는 가격이 적당하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저는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고스트맥스 2보다 만원 비싼 바로 호카의 클리프톤 9입니다. 189,000원. 호카의 가격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2만원 3만원 이렇게 막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모델 중에 클리프톤 9도 포함이에요. 어퍼에 있어서의 착화감 이런 거 봤을 때 189,000원은 좀 비싼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리프톤 9은 가격이 좀 비싼 편이다. 근데 그 다음이 바로 이 뉴발란스의 1080 버전 14예요. 버전 13이 179,000원이었는데 버전 14가 되면서 199,000원이 됐거든요. 근데 199,000원은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드솔이 갖고 있는 이 프레시포 맥스의 소프트한 쿠션감의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었다. 그리고 뭐 어퍼의 착화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거슬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종합하더라도 199,000원은 좀 비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이키의 인비서블 3 209,000원. 조깅화 사는데 209,000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여러 번 신고 달려보잖아요. 또 이뻐요 또. 이게 진짜 미드솔의 아치 아래가 이렇게 봉긋 솟아가지고 계속 거슬린다고 했죠. 계속 거슬리는데 이뻐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디멘전 관점에서 6개의 우리 조깅화 모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리뷰를 하고 나니까 댓글에 그래서 송PD님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었긴 했지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비교하는 컨텐츠들은 제가 원픽을 맨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냥 하나를 딱 고르는 게 아니라 원픽을 고르는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요, 첫 번째, 거슬림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 불편하면 못 신잖아요. 그래서 이 6개의 모델 중에 제일 거슬린다고 했던 모델이 뭐죠? 첫 번째, 호카의 클리프톤 9 탈락. 그리고 두 번째, 나이키의 인빈서블 3 탈락. 너무 이쁜데 아쉽지만 탈락. 그러면 이제 남는 게 4모델이죠. 이 4모델이 남았을 때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우선순위는 경량성과 민첩함, 경쾌함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뭐 훈련하고 대회 나가고 이런 신발로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시티런을 하거나 가볍게 뛸 때 한 5에서 7km. 그래서 저는 조깅할 땐 가벼워야 된다. 그냥 무조건 가볍기만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볍고 뛸 때 경쾌한 느낌이 나는 신발을 전 좋아해요. 지금 탈락하지 않은 4개 모델 중에 거기에 해당한 모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그리고 다음 모델은 나이키의 페가수스 41. 이렇게 두 모델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모델로 압축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일상생활에도 신을 수 있을까? 이왕 샀으니까 평상시에 출퇴근할 때
또는 그냥 워킹할 때, 여행 갈 때, 산책 갈 때 이럴 때 신고 나가면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 거기에 이제 디자인도 결부가 되어 있죠. 디자인이 너무 튀어가지고 컬러 같은 게 너무 팝판 컬러 같은 경우는 신고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러닝할 때 신으면 이쁘지만 뭐 일상생활 신기에는 약간 코디하기도 어렵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을 보죠. 그래서 가격도 같이 봐서 이왕이면 둘 중에 가격 경쟁이 있는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뽑은 마지막 손PD의 원픽은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입니다. 사실 제가 베를린 마라톤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로 풀코스를 뛰었잖아요. 뛰고 나서 그거 가지고 호텔에 온 다음에 그날 오후 내내 다 아디제로 SL2만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착화감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퍼는 잘 신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컬러만 발볼이 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은 이 제품은 아디제로 SL2의 와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더 어퍼가 저한테 딱 맞고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때 일반 발볼 D와 그 다음에 와이드도 있으니까 신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손PD가 원픽했다고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요새 149,000원짜리 러닝화 사기는 거의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격이 좋아도 구하기가 어려우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디다스 매장에 가시면 지금 보시면 얘 지금 공홈에도 사이즈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가시면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쉽게 구매 가능하다. 그리고 아디다스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매장도 많고 온라인으로 공홈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그런데 가격도 훌륭한데 착화감과 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정도면 원픽으로 손색이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송PD가 뽑은 브랜드별 조깅화 원탑 어떠셨습니까? 네, 재밌으셨나요? 2025년부터는 다양한 테마들을 잡아서 여러분께 비교하는 컨텐츠들 만들어서 올려드려 볼게요. 영상 보셨으면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뭐 좀 개선했으면 하는 포인트 있으면 이런 거 좀 좋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주시면 다음 비교 컨텐츠 만들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못해드린 브랜드들이 많아요. 오늘 소개 못해드린 브랜드들의 조깅화 원탑은 제가 2탄에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 제가 여기 오늘 뽑은 6개의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시 가장 좋은 브랜드다 라고 여러분께 소개한 게 아니다. 이거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언급 못했던 브랜드는 제가 2탄에서 다시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 브랜드에 갔을 때 조깅화 목적으로 제일 먼저 구매를 고려해야 되는 모델은 바로 이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저희 런업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